예, 안녕하십니까. 김병겸입니다. 오늘도 예접시 제가 또 정부 신정책주에 대해서 15분 동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 오늘 8시 30분에 유튜브와 와우넷으로 해서 동시 제가 또 생방송을 열게 되겠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이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대형주는 이제 당분간 조정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가열권이죠. RSI 지표, 지금 차트를 볼 수는 없습니다만, RSI 지표를 보시면 지금 거의 다 70이 다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권은행 건설, 트로이카 중심으로 해서 계속 순환매 양상은 지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백신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1월쯤 되면, 면역, 항체가 이제 집단 항체라 그러죠. 집단 면역, 항체가 형성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가는 이미 선방향이 상당 부분 되었다. 어떤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복귀 기대감이 상당 부분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는 이제 조정 양상으로 이제 들어갔고, 이제 중소형주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어떤 계좌를 불리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관심 가져야 할 이유 계속 이어집니다만,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는 섹터가 바로 이제, 대선 섹터, 혹은, 보궐선거 관련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선은 약 한 1년 2개월 정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정치 뉴스가 집중적으로 지금 언론에 의해서 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땡땡 테마라, 이제 땡땡 테마,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이제 땡땡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중기적으로 보유하기보다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제 바닥권에 있는 그 밖의 종목들을 섹터들 이 땡땡 테마라든지 오 땡땡 테마, 나 땡땡 테마, 박 땡땡 테마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 한 6월에서 이제 9월 사이 이제 각각 이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뭔가 하면 바로 차기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입니다. 그래서 인맥주 같은 경우는 한번 6월 달까지는 아마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이제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신정책주 중에서 가장 못 오르는 인맥주가 무엇이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땡땡 테마는 상당 부분 올랐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인맥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정책주, 인맥주도 있지만 우리가 정치 테마주에는 우리가 인맥주도 있지만 정책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인맥주에는 이제 여당 테마도 있고 이제 야당 테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과거 인맥주를 보시면은 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최근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재명 테마라고 그러죠. 이재명 테마 보시면은 대개 한 10배 정도. 그다음에 윤석열 테마도 마찬가지죠. 한 10배. 그죠.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여당 테마에서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느냐, 야당 테마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도 대선이지만 우리가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보궐선거가
아시다시피 이제 원래 이제 4월 7일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선 관련된 인맥주 이것도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인맥주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보선 관련주에서 뭐 정책주도 있다는 점, 특히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죠. 주택 공급 이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핫 이슈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염없이 오르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니까 주택을 이제 정부에서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야당이나 여당에서나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SOC 테마도 좀 형성이 될 것이다. 왜? 지금 보시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유유지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뭐 도로 지하나 뭐 철도 지하를 해서 뭡니까?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많이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SOC 테마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테마도 마찬가지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2월달 원래 2월이죠. 2월이면 가덕도 특별법이 제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발의는 되었습니다. 여당권이나 야당은 발의는 되었고 이제 2월달에 이제 제정이 되냐 안 되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이 기대감으로 역시 이제 가덕도 신공항 테마가 또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궐선거 관련주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이번에 보궐선거는 뭐 대선 전초전이라고 그러죠. 대선 전초전. 대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맥주는 보시면은 이제 뭐 IMBC, JT, JN 시스템 이런데 뭐 잘 알다시피 박 땡땡 테마라고 그럽니다. 예, 박 땡땡 테마.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선두주자의 그러니까 주도주죠. 주도주가 이제 IMBC라고 그러죠. IMBC 지금 바닥권에서 한 7, 80% 올랐어요. 7, 80% 올랐는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파동이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랩이라든지 써니전자, 다음은 멀티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 테마라고 그러죠. 안 땡땡 테마. 이 중에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일까? 제가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안랩이라든지 다물 멀티미디어, 그다음에 써니전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냐. 특히 이제 안 땡땡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상당히 지지율이 높은 정치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안랩, 써니전자, 다물멀티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뭐 한창이나 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권 후보인데요. 후보인데 나 땡땡 테마라고 그러죠. 나 땡땡 테마. 이제 한창하고 오텍이 있는데 한창이 대장으로 보여지고요. 요거는 이제 크게 여러분들 부담될 게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테마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북 개입지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로 보궐선거 테마, 나 땡땡 테마 또 같이 플러스가 되는 그런 또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바닥권이고 이제 부담이 없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양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진양산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시다시피 오늘 오세훈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죠. 전 서울시장이 내일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오 땡땡 테마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진양화학이라든지 진양산업 이런 거는 다분히 아직 바닥권 종목이에요.
바닥권 종목인데 한 보합권 정도 출발한다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 내일 만약에 갭으로 떠서 만약 5% 이상, 7% 이상 상승 출발할 때는 조금 이제 낮은 가격대에서 눌릴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책주 SOC 관련주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주택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주택 관련 문제, 주택 관련 문제. 그래서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이 대선에서도 아마 이게 SOC 관련주, SOC 테마가 저는 형성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짓는 데 있어서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유효지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도로 지하라든지 그다음에 철도 지하 뭐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쪽에 전문 건설업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우원개발이라든지 특수건설, 이하공룡, 뭐 범양경련, 뭐 남아토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이하공룡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우원개발이라든지 특수건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철도 지하, 도로 지하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책주죠. 가덕도 이제 신공항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삼보산업이라든지 영화금속, 영흥, 동방성기, 뭐 범양경영, 덕신하우징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이 가덕도 인근에 상당히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보산업이 이제 대장주로 이제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금속은 가덕도 인근에 공장이 있고, 영흥은 가덕도보다는 조금 멉니다. 창원인데 사실 그때 이낙연 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창원까지 가덕도 신공항 지하철을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영흥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동방성기, 그 다음에 범양건영은 뭔가 하면, 자, 최근에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범양건영이, 본사가 이제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회사가 플러스 이제 알파 점수를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범양건영이 가덕도 신공항에 최근에 이제 편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도 마찬가지죠. 덕신하우징도 상당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막 그런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단기간 덕신하우징 이제 차트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뭐 단기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약 한 2개월 정도 지금 박스권으로 이제 등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외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래량 보시면은 뭐 거래량이 상당히 한 2개월 전에 급증을 했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 이제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횡보한다. 그래서 이거는 매집이다. 앞에 이 대량거래 매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덕신하우징은 이제 급푸시 만든 회사예요. 급푸시. 그래서 이제 이 신공항 건설주로서 덕신하우징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IMBC인데요. 이제 그림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BC 보시면은, 최근에 보시면 12월이죠. 12월에 이제 거래가 증가했고요. 쭉 횡보를 하다가, 1개월 전부터 다시 이제 거래량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이죠. 단기 고점 이제 가열권. 이제 가열권에서 지금 박스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내일도 아마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제가 봐서는 6,100 한 20원부터 해가지고 한 7,000 사이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다가 박스권을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가 언제쯤일까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바로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일이 되겠죠. 그 아마 1월 중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1월 아마 하순경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았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걸 이제 목표가를 이야기한다면 좀 많은 정도는 뭐 여기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 스토리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내비입니다. 보시다시피 안내비도 마찬가지죠. 갭으로 이제 이렇게 떠서 굉장히 이제 대량 거래가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수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계속 보시면 어마어마한 이제 거래량이 최근에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금 이제 눌림목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정을 끝내고 이제 반등할 시점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대개 이제 RSI 지표가 70이 넘잖아요. 이제 가일권을 지나서 눌릴 때 보면 대개 보면 이제 RSI 지표가 한 58이나 59 정도면 눌림목이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그러니까 지금 61이죠, 그죠? 아마 엊그저께 아마 한 58이나 9 정도 왔다가 지금 61 정도까지 살짝 상승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창인데요. 네, 한창. 한창은 보시다시피 이제 나경원 테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경원 테마.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출마 선언을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역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1선 돌파 이후에 박스권은 약간 이제 등락을 이제 거듭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이 이루어지면은 아마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힘당에서 지금 오세훈 혹은 나경원 두 분이 아마 경합이 되어서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오세훈 테마도 그렇지만 이제 나경원 테마 이것도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바닥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진장은 마찬가지죠. 진장은 보시면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저점을 계속 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마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갭으로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하공룡인데요. 뭐 이하공룡이라든지 뭐 특수건설 뭐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OC 테마죠. SOC 테마 주택건설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자재나 이런 것 종목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만 이런 건 이제 이 대선까지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큰 폭의 어떤 상승을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바로 이제 SOC 관련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뭐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들도 이런 그 아파트, 그 주택 건설에 대한 이제 공약을 내세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미리 이제 바닥권, 지금 거의 바닥권 아닙니까? 바닥권일 때 선침해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거래량이 이제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수건설도 마찬가지죠. 이 매집봉을 이제 군데군데 이제 세워놨습니다. 뭐 작년도부터 해서 작년 9월, 뭐 11월, 그 다음에 이제 12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1월 달에 들어왔어도 마찬가지, 그죠? 앞에 이제 고점을 이제 높이면서 그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3,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 대장주죠. 가덕도 신공항인데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이 거래량의 모습이라서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다고 보이지고요. 여화금속도 마찬가지죠. 여화금속도 상당히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 이런 모습. 평소에 사실은 이쪽 여하금속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10만 주에서 20만 주 거래되던 것이 요즘 뭐 보통 200에서 300만 주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제 작은 규모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금속 관심 있게 보시고 이제 범량근영입니다. 범량근영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 감소하면서 주가도 약간 이제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120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선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인맥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범량근영 남아통은 우리가 이 땡땡 테마라고 그러죠. 이 땡땡 테마. 이건 이제 완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 많은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뭐 형제 INC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성안이라든지 오리엔탈 전공 이제 땡땡 테마에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너무나도 단기간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 아니냐. 끌고 가는 종목은 이 땡땡 테마. 나도 이 땡땡 테마. 그러니까 범량근영이라든지 남아통운 이런 것들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조금 전에 봤다시피 이제 범량근영이라든지 남아통운 이런 것들은 이제 SOC 관련주로도 상당히 유망한 종목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이제 대신정보통신이라든지 야권의 유땡땡 테마 그다음에 파인디지털 야권의 원 땡땡 테마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선 관련주 중에서 인맥주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범량근영이고요. 조금 전에 봤고요. 그다음 남아통운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조정을 거쳤죠.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집봉을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실적이라든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봐도 바닥권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담 없는 종목이 아니냐. 그래서 바닥권이라는 건 여기 보세요. RSI 지표 42 정도면 뭐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이고요. 이건 성안입니다. 이제 땡땡 테마. 예. 근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적을 확인해 보면 아마 사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형지 INC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바닥에 지금 430원인데요. 지금 벌써 2,000원이에요. 우리가 5배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에 대신정보통신이라든지 그래서 단기 한번 급등하는 이후에 지금 장기간 지금 행보하는 에너지를 압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언젠가는 이쪽으로 상방으로 튀어나갈 거다. 시간은 좀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자, 다음 종목 파인디지털이 있고요. 자, 그래서 뭐 과거의 대선주를 보면 이제 인맥주, 정책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과거 인맥주를 보면 이제 대장주들이 한 10배에서 한 15배, 정책주들은 한 25배 정도 올랐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트는 여러분들이 제가 저녁 8시 30분에 시작되는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밖에 우리가 이제 예상 정책주를 우리가 대선을 보고 우리가 대선을 본다는 건 약 한 1년 이상 보는 거죠. 우리가 바닥권에서 잡아보자는 얘기죠. 일자리주 이런 걸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대선 창투라든지 AT는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 그다음에 제출산 관련주, 그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삼성출판사, 뭐 오로라,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정부 신정책주도 이제 뭐 국토균형 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신공항 관련주라든지 행정 수도 이전 관련주. 그다음에 뭐 도심 재생, 도시 지하, 해저터널, 뭐 철도 지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제가 8시 30분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공개 방송 8시 30분에는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와우넷에서 동시에 제가 방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김병전이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